네, 세 가지 특징주 보고 오셨습니다. 오늘 해운주가 일제히 반등을 했고요. 엔터주 안에서는 YG가 지드래곤이 떠날 거다 그런 우려가 나오면서 크게 밀렸지만 이 종목은 반등 중이죠. 첫 번째 종목으로 저희 SM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M이 횡보하다가 오늘 악재를 딛고 3%가량 뛰어 올랐습니다. 주가 분위기 상승 반전일까요? 두 분의 의견부터 보시죠. 네, SM은 상승 반전할 것이다. SM이 엔터주 안에서도 일단 제일 강했고 저희가 이틀 전에 공략주로 꼽으신 종목이잖아요. 네. 첫 스타트가 좋네요. 아, 다행이네요. 네. SM 뭐 앞으로도 쭉쭉 올라갈 수 있겠죠? 아마 이제 좀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하면 네. 카카오엔터 상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가까운 쪽에서는 제가 이제 월요일에 말씀을 드릴 때 4일 연속 음봉을 맞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엑소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가까운 동방신기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보면 시기적으로 매물을 소화하고 나서는 주가가 뭐 한 50에서 70%씩 다 올라왔던 흐름들이 있는 것 같고요. 15만 원대에서 이제 뭐 하이브랑 카카오 쪽에 관련된 이슈도 좀 있었기 때문에 주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좀 모멘텀을 좀 기다리는 상황일 것 같고요. 이제 아마 국내 쪽 관련된 부분은 YG엔터가 오늘 좀 아쉽긴 하지만 뭐 한두 명의 이제 소위 말해서 그룹이라든지 한두 명의 그 엔터 쪽 관련된 인력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마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K-팝이라고 하는 큰 브랜드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가는 큰 흐름이기 때문에 뭐 제가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는 뭐 J-팝이라고 하는 재팬 중심으로 노래가 유행했다라고 하면 아마 이제 뭐 네. 제 세대 전후 이제 본다라고 하면 K-팝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공연 문화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번에 공개된 애플 MR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도 K-팝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국이 못 따라오는 가장 뭐 기본적인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습니다. 탐방을 좀 다녀보면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YG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늘 반등이 나온 SM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좀 모아서 이제 하반기 특히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공연 같은 경우에는 국내 같은 경우에는 트롯 열풍 때문에 뭐 한 티켓이 50만 원에서 뭐 80만 원, 많게는 네. 200만 원까지 주긴 하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 더 많은 오버런을 주고 티켓을 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본다라는 관점에서는 SM 조정을 나왔을 때 좀 모아가면 충분히 15만 원대 이전의 고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M 악재보다는 카카오 엔터와의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나 힘을 실어줄지는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장님도 S를 두셨는데 엔터주 안에서 포괄적으로 좀 봐도 SM을 좀 보면 될까요? SM 지금 너무 싸서 사도 될 것 같고요. 가격 네. 지금 굳이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영업이익 배수 최소 이제 한 20배 이상 주는데 네. 올해 영업이익이 한 1,300억대, 내년 1,600억대가 컨센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내년 거 봐도 지금 펄어는 20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18배, 내후년도로 16배 정도이고 올해 한 20배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냥 편하게 영업이익 배수 POR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네. 내년 1,600억이니까 20배만 줘도 3조 2천억. 지금 2조 3천억이니까 싸단 말이죠. 이게 이제 그 M&A 이슈 있고 막 이러면서 공개 매수가 정해지면서 매물 쏟아지면서 이렇게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게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122선까지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 실적 모멘텀이라든가 지금 이게 이제 천백시 사건 자체가 예전에 JYJ 동방신기 그거랑 되게 유사한데 라인업이 워낙 SM 같은 경우는 탄탄하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만 원 언더면 더 좋았는데 지금 가격도 충분히 부담 없이 사놓고 묻어두면은 뭐 3조 이상, 3조 밑에서는 뭐 그냥 팔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SM 두 분 다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SM에 대한 긍정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TV 태국의 최대 통신사와 손을 잡고 현재 시장에 진출합니다. 오늘 급등했는데 급등하고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두 분은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프리카 TV 정도는 많은 분들이 알아도 트위치를 많이들 아시려나 싶어요. 어플을 사용을 해보면 트위치 같은 경우에는 가입 절차라든지 스트리밍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불편하고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좀 긴 시간 동안 시장을 좀 자리 잡고 있던 부분들이 있고 네. 무엇보다도 BJ 역할인데 트위치에서 가장 많은 스트리머를 차지했던 SK텔레콤 T1, 페이커를 중심으로 이제 5명 같은 경우가 아프리카 TV로 옮긴 지 한
2달 좀 넘었거든요. 옮겼구나. 네, 왜 그래서 옮겼을까요? 기본적으로 트위치가 국내 서비스를 중단을 했기 때문에 뭐 T1 입장에서는 뭐 하루에 2시간 반, 한 3시간 정도는 네. 일주일에 3회 이상 방송을 송출해야 되는 그런 세부 계약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10시부터 새벽 1시 정도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상위에 본다라고 하면 과거에는 좀 이제 뭐 야외 방송이라든지 이제 기존에 유행했던 BJ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감소세가 좀 유지되는 것 같고요. 오늘 반등이 나온 건 트위치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탐방을 들어서 얘기를 들어보면 빠르면은 3분기 정도면 베트남 쪽에서 사업 진행에 대한 부분들이 윤곽이 나오고 진행이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해외 쪽 관련된 첫 번째 진출이 베트남이고 국내에 관련된 그 노하우를 갖고 시장에서 좀 진출한다라고 하면 뭐 재작년에 이제 NFT 관련된 주가 흐름으로 25만 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주가가 10만 원대 언더에 있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스트리머 중심으로 시장 평가라든지 트위치의 이제 국내 철수에 대한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좀 기반형이 됐던 주가 수준일 것 같고요.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 수가 늘어나는 모멘텀보다는 네. 해외 진출 모멘텀을 좀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프리카 TV 우리 부장님도 S를 두셨는데 아프리카 TV를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네,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게임 네. 그 방송 본 적 있습니다. 게임 쪽으로 네. 이 BJ들이 팬들이 별풍선을 주잖아요. 근데 저는 뭐 준 적은 없는데 네. 그냥 그 뷰만 가능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팅 안 되고 네. 그 뷰만 되는 것도 이제 조회만 되는 것도 예전에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트위치가 타 플랫폼에 송출하지 못하도록 한 오늘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BJ 입장에서는 이제 트위치를 하지 않고 아프리카 TV랑 유튜브를 같이 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는데 이 이슈만 가지고는 저렇게 끝까지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실적 모멘텀이 붙은 것 같은데요. 5월달에 BJ 별풍선 탑 50이랑 큰손 별풍선 탑 50이 역대 최고치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실적 얘기가 된 건데 5월달에 큰손 별풍선 탑 50이요. 7,871만 1,619개 이거 쌌다 그럽니다. 그리고 7,000개요. 7,800만 개죠. 7,871만 개를 쌌고 네. 이게 이제 전년 동월 대비해서 68.9% 증가가 나왔고요. 전월 대비해서도 36% 증가가 나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BJ가 이제 마장 그 별풍선을 가장 많이 받은 네. 탑 50 같은 경우 5월달에 1억 6,624만 5,981개. 받았고요. 이게 이제 전년 동월 대비해서 작년 5월달 대비해서도 142.1% 증가가 나왔고요. 올해 이제 4월달 전월 대비해서도 34.4% 증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아프리카 TV가. 그래서 이거 모멘텀과 그러니까 실적 모멘텀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곧 시작이 될 건데 이 부분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저 트위치에 대한 반사수의 이 두 가지 모멘텀이 같이 붙었기 때문에 오늘 10% 이상 상승이 나왔고요. 이게 이제 실적 모멘텀이 같이 붙었기 때문에 네. 이게 바로 꺼질 재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상승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위치 동시 송출 제한이 아프리카 TV의 오히려 호재이고 또 실적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TV는 두 분 다 예스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운주가 반등하고 있는 와중에 페노션도 오늘 급등이 나왔죠. 앞서서 BDI 지수가 반등했다고 전해드렸는데 이제 바닥을 잡고 페노션도 주가 반등할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부터 보시죠. 네, 페노션은 보수적인 노를 주셨습니다. 뭔가 주가도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운주는 아직 아닐까요? 아마 지난주 LNG선 수주 관련된 부분으로 조선업종들이 좀 반등이 나와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BDI 운임 지수 반등에 따라서 조금은 반발 매수 정도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 뭐 전반적으로 기조로 돌리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전히 이번 달 FOMC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는 흐름이어서 중장기적으로는 조선업종 호황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 좀 가져오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기대감이 반영이 될 것 같은데 기조적으로 회복하기에는 조금 좀 빠른 주가 반등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노션은 일단 일시적인 반등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부장님도 노 의견 주셨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징주들 전망을 해드렸고요. 그럼 우리는 내일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요? 두 분이 직접 고른 시초가 공략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배터리 부장님 시초주부터 한번 먼저 볼까요? 오늘 가져오신 공략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장님께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져오신 걸로 아는데 앞서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아니 근데 LG엔솔은 왜 안 가고 에코프로만 가요라고 여쭤보셨는데 이번엔 LG엔솔 타임입니까? SN솔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주가 대략 얼마죠? 한 50만 원, 52만 원 정도를 저점 찍고서 오늘 60만 원 돌파가 나왔고요. 네. 이거 지금 가져온 이유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의 환율 베팅 일단 끝났습니다. 끝나다 보니까 삼성전자로 쪽의 베팅보다도 거래소 쪽에서는 배터리 3사 쪽으로 지금 그 자금 이동이 일어나는 게 포착이 됐고요. 작년에 이제 LG 엔솔이 글로벌 북미 시장에서 배터리 점유율이 한 18% 정도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공장을 굉장히 많이 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에 이게 공장이 다 완료가 되면은 배터리 3사가 대략 한 미국 시장 점유율이 대략 69%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원래 지금 그 테슬라가 북미 시장 쪽에서 진출하는 게 지금 파나소닉과 그 CATL 배터리만 쓰고 있는데 이게 엔솔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 속도가 좀 빠를 것 같고 그리고 산자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올해 이제 배터리 3사 수주 잔고 1,000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미래에셋에서 3분기에 1,100조 넘어갈 거로 예상하고 있고 엔솔이 수주 잔고가 600조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뭐 실적은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소한 2026년도도 지금 배터리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한 걸로 좀 전망이 증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IRA법에 대한 그 AMPC 수혜가 본격화될 겁니다. 이제 동사가 이제 수율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 대한 그 수주 잔고부터 해서 이제 AMPC의 이제 수요가 본격화가 되게 되면은 실적이 빠르게 올라갈 것 같고요. 네. 그 실적으로 기준으로 해서 2025년도가 영업이익이 대략 그 8조 이상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영업이익에서 한 25배, 30배 주게 되면은 주가는 환산 주가가 87만 7천 원에서 105만 원 정도 나옵니다. 환산 주가가 시가총액은 204조에서 244조인데 제가 선을 두 개를 걷거든요. 좀 잘 네. 보시면 이전 고점이 최고가가 62만 9천 원이고요. 요게 전고점이 61만 3천 원이에요. 네. 요게 2차전지 투자하신 분들은 이 차트를 되게 잘 아세요. 유명한 차트거든요, 이게. 네. 그 윌리엄 오닐의 네. 그 컵 미드 핸들 차트랑 굉장히 똑같습니다, 이게. 컷 위드 핸들? 컵 미드 핸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컵이고요. 컵이 네. 요게 핸들 부분인데 아. 이게 지금 주가가 한 30% 정도 이상의 조정을 받고 7주 이상의 그 컵을 만든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10에서 15% 정도의 조정이 나오고 이 전고점과 전고점 여기가 5에서 10% 정도의 룸이 있을 때 요 전고점 60일 3천 원을 돌파하는 강한 양봉이 나오게 되면은 따라붙으라는 거거든요. 컵을 잡으라는 건데 네. 그 모양을 만들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략적으로는 지금 사놓고 요 61만 3천 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때는 따라붙어라. 추가 베팅해라. 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아직까지는 저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외국인들 자금이 지금 반도체를 특히 삼성전자를 매도를 하고 네. 지금 배터리 3사 쪽으로 수급을 옮기기 때문에 외국인 매집이 상당히 잘 됐습니다. 지금 매집이 잘 됐고 기관들도 같이 보는 차트 모양에서는 일단 잡아놓고 61만 3천 원이 뚫는 모습이 보이면 추가 베팅해라. 그리고 목표가는 시가총액 204조에서 244조에서 1차 87만 7천 원, 2차 105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전고점 돌파하면 들어가 봐도 좋겠다. 1차는 87만 7천 원, 2차는 105만 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LG엔솔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우리 이상경 사장님의 공략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신 종목은 EM플러스입니다. EM플러스 뭐 사우디랑 또 이야기가 있었던 종목이죠. 네. 아마 제가 올해 초에 탐방 갔을 때가 우연치 않게 이제 공장 준공식을 하는 날이었는데 그때 이제 기자재 들어가는 모습과 이제 도전제, CNT 도전제 증설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했고 아마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올해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매출가 이어지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원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충분한 유보금을 가지고 이번 달 초 같은 경우에는 충원 인력을 70명 정도 이제 공고를 냈고 이제 이번 달에 충원을 하고 아마 이런 부분들이 회사가 준비하는 모습 그리고 방향성하고 충분히 같은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4일 연속 주가가 좀 반등을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시장에서 좀 평가를 받을 것 같고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주가의 좀 수급적인 부분들하고 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을 것 같고요. 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유보금을 가진 상태에서 증설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김제를 중심으로 새만금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들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방차 같은 경우에는 국내 MS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특장자 쪽에서 그리고 CNT 도전제 쪽에 대한 부분들을 원활히 생산에 대한 부분 올해 원년이다라고 하면 목표가 15,000원까지는 뭐 충분히 갈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1,000원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알차게 섹터와 종목 그리고 공략 쪽까지 한꺼번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M플러스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많은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상경 차장 그리고 이창환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